네, 안녕하십니까. 사전 영상에서 뵙고 이제 AT 다녀와서 또 찾아뵙습니다. 인사 잠깐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미국 잘 다녀왔고요. 저희가 학습하고 배워온 인사이트들 공유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너무 즐겁게 다녀왔고 오늘 인사이트 많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녀와서 시리즈물로 한 3편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전체적인 좀 오버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시작은 슬로건으로 좀 이야기해볼까 하거든요. 매년 ATD가 이 슬로건을 선정하는데 꽤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올해는 컬렉티브 인사이트 그리고 라이프롱 러닝, 이 두 가지 슬로건인데, 클레어, 컬렉티브 인사이트 이거 어떻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컬렉티브 인사이트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단순한 협업을 넘어서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서로의 통찰을 좀 공유하면서 결국은 조직의 문제도 해결하고 성장을 좀 이끌어 나간다라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 ATD를 보면 좀 사일로나 협업에 대한 세션들이 좀 눈에 많이 띄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사람과 사람과의 협업을 넘어서 AI와 사람의 협업까지도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리더십이라든지 모든 세션에서 다 AI와의 협업을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자 간의 결합이라는 의미가 있을 텐데, 그게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AI까지 우리가 통합을 하고 그들과도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라이프롱 러닝이잖아요. 이은혜 팀장님. 라이프로 러닝, 평생 학습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 됐더라고요. 왜냐면 AI 기술이 너무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이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멈추지 않고 계속 배우는 학습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번 ATD25에서도 계속해서 참가자들이 최신 학습 트렌드나 그리고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HR들이 보이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너무 기업 교육을 한정을 하는 오류거든요. 평생 교육에서 HRD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인 교육에만 너무 국한하지 말고 우리가 무형식 교육까지 확대를 하자. 회사 중심의 교육도 있지만 개인 주도로 우리가 또 확대를 해보자라는 차원으로 이 에듀케이션을 좀 더 확대한 의미로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한번 클레어 해줘보실까요? 네, 정리의 달인 클레어 정리드려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AI 그 자체를 학습하고 좀 접해보는 기회였다면, 올해는 그것을 넘어서 AI의 활용, 즉 인간과 AI의 협업에 대한 부분을 슬로건에서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벤트성 교육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지속적인 자신의 성장과 생존을 위한 학습을 좀 강조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번 ATD25에서 강조하고 있는 슬로건의 내용이었습니다. 어우, 정리의 달인. 네, 훌륭합니다. 인정. 네, 이렇게 슬로건에 대해서 잠깐 좀 알아봤고요. 전체적인 스케치를 좀 하기에 앞서서 올해 참석 인원이 좀 줄었더라고요. 9,000명 정도 작년에 참석했는데 올해 8,400명? 그런데 참석한 나라는 좀 늘기는 했어요. 77개에서 83개로 늘었고, 우리나라가 매년 거의 1등의 참석 인원을 보였는데 올해는 캐나다에 밀려서 2등으로 226명이 참석을 했네요. 아무래도 세계적인 경기가 딱 좋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ATD 자체도 비용 절감의 노력을 여기저기서 좀 보였죠. 가장 우리한테 좀 체감하는 게 밥이 좀 질이 좀 많이 떨어져서 먹는 거에 진심인 우리 클레어가 자꾸 다른 거 먹자고 해서 지금 출장비가 넘어서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키노트 스피치, 우리 메인 스테이지 세션이라고 하잖아요. 사이먼 바일즈라고 하는 체조 선수, 그리고 에이미 에드먼스, 다 잘 알고 계시는 세스 고딘, 이렇게 3명의 우리 키노트 스피치를 해줬는데, 우리는 에이미 에드먼슨이랑 세스 고딘 위주로 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클레어 먼저, 에이미 에드먼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에드먼슨을 부르기 위해서 식대를 줄인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이 에드먼슨이 심정 안정감으로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심정 안정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줬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지능적 실패라는 그 키워드가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실패를 3가지 종류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실패, 단순한 실패,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예방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도전, 혁신을 위해서 해나가는 그 과정 속에 나오는 지능적 실패들은 오히려 조직 차원에서 장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 우리 이 팀장님은 세스 고딘을 학수고대 했어요. 어땠습니까? 팬심으로 우선은 사전에 가기 전에 제가 메일을 좀 보내봤거든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답장을 바로 주시더라고요. 관련 영상들이나 책들을 좀 많이 보고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메인 스테이지에서 제목이 있었어요. 제목 기억하세요? 못하죠.
잘 들리지도 않는데. Change Start with You라는 거였는데 거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관리자가 아니라 리더가 돼야 된다라는 말이었어요. 우리도 관리자, 리더 관련해서 과정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관리자는 정해진 시스템 안에서 주어진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라면 리더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다. 요즘처럼 변화가 빠른 시대에 그냥 관리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앞이 안 보이고 뭐가 맞는지도 헷갈리는 이 시대에 누군가 먼저 용기 있게 길을 제시해야 한다는 리더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정말 와닿았는데 난데? 네. 요즘 리더가 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진짜 리더와 가짜 리더의 구분이 되는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세스 고든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변화는 원래 예측 불가능한 모호한 거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걸로 핑계대지 마라. 그래서 모든 게 명확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그래 보려고 하는데 네, 괜찮으시죠? 네. 좀 시작해보려고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좀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양한 능력을 계속 키우는 행동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섭다. 제대로 데리고 갔다 온 건지 모르겠네요. 네. 메인스테이 세션 내용은 저희가 또 뒤에 디브리핑에서 추가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퍼런스랑 엑스포 전반적으로 한번 소개를 우리가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다양한 세션도 듣고 또 엑스포도 체험을 하고 왔는데 먼저 세션 얘기부터 해볼까요? 어떤 세션들을 좀 인상 깊게 보셨는지 우리 초이님 먼저 시켜달라고 눈빛을 너무 보내시는데 네, 먼저 하세요. 저는 주로 이제 리더십 트랙 듣고 왔습니다. 그 세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세션의 시작은 다 리더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를 시작이 됩니다. 리더를 구성할 때 신뢰하지 않는다. 리더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더구나 제가 좀 와닿았던 거는 리더 스스로도 본인이 우리 가면주공이라는 표현을 한 세션도 있었는데 본인도 본인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걱정과 우려가 되니까 막 두려운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리더가 제대로 이 리더십을 개발할 거냐라는 세션의 주 내용을 저희가 사전 분석했을 때 3가지 주제로 뽑았잖아요. AI 레디 리더십, 그러니까 AI와 같이 동반자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성과 중심이 돼 걔를 코칭의 문화와 구성원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몰입을 시키고 경험을 시킬 거냐. 이 3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사전 영상을 혹시 안 보신 분들은 그걸 보고 오시면 이 3가지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뒤에 디브리핑 세션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리더십 트랙만 열심히 파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리더십 트랙에 대해서 디브리핑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N은 어떤 세션이 좀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이번 ATD에서 가기 전에도 저희가 분석 자료로도 보셨듯이 커리어 디벨롭먼트라는 경력 개발 영역이 가장 많았는데 우리 구성원들도 커리어 고민이 정말 많잖아요. 지금 이 일을 계속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나는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고 싶은 건지 이런 생각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기업들이 이제는 일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이런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요구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경력 개발은 선택사항으로 여겨지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경력 개발을 회사가 먼저 제안하고 지원을 한다면 구성원들은 자신의 커리어 방향에 대해서 더 큰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조직에 대한 소속감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니까 리텐션에도 연결이 되는 거죠. 한 연구를 확인해 본 결과로는 경력 개발 기회가 없는 회사에서의 직원의 41%가 조직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구성원들 중에도 입사 초기에는 열정이 정말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집중력을 잃어가거나 아니면 몰입을 좀 잃어가는 경우를 좀 떠올려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정말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다음 단계는 뭐지? 라는 이런 고민이 깊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늘 그런 고민이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구성원들이 이 조직 안에서 미래가 있다고 느끼게 할지 그리고 회사가 나를 성장시켜주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하는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저도 10년을 넘게 있으면서 그런 걸 느끼니까 여기에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여기서 성장하고 있구나. 이 조직이 나를 아껴주고 있구나. 이렇게 ATD도 보내주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기 때문에 계속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회사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구성원들도 자기 경력을 주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출발점으로서 경력 개발 프로그램이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 ATD에서 배운 것처럼 커리어 개발은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기회가 아니라 모두의 권리 그리고 조직이 함께 책임지는 미래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기 전에는 퓨처 레드니스를 열심히 듣고 오겠습니다 라고 각오를 밝히고 좀 다녀왔는데 막상 제가 듣고 온 세션을 정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들었더라고요. 뭐 리더십부터 인스트럭셔널 디자인, 그리고 특히나 솔루션 세션이라는 트랙이 있었는데 우리 초이님은 3년을 갔는데 솔루션 트랙이 있는 거를 이번에 아셨대요. 그래서 이 솔루션 세션이 저희 같은 컨설팅 회사인데 글로벌 컨설팅 회사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을 좀 쉐어하는 그런 세션이다 보니까 같은 컨설턴트로서 굉장히 좀 인사이트를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나는 한 가지는 사일로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요즘에 고객사들로부터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협업, 사일로 해소 이런 부분들의 니즈가 좀 많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 있게 들었거든요. 근데 뭔가 사일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기보다는 그 사일로 극복 전략을 도출하는 어떤 방법론을 알려주는 그런 워크숍에 방법론을 소개를 해줬는데 꽤나 괜찮아서 이런 부분들도 좀 적용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후 액티브 링킹 세션에서도 좀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옵니다. 퓨처 레드니스. 퓨처 레드니스 트랙에서 제가 들었던 세션 중에 하나는 창의성과 혁신에 대한 세션이었거든요. 두 분은 창의성과 혁신을 좀 어떻게 구분해서 좀 인지하고 계실까요? 창의성은 뭐 머리에서 일단 나와야 되고, 혁신은 결과를 내야 되고, 몸으로 좀 움직여야 되고. 창의성은 발산을 해서 뭔가 나오는 것 같고, 혁신은 어쨌든 방향을 정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저는 창의성은 뭔가 개인 차원이고 혁신은 조직 차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이 세션에서는 창의성과 혁신을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창의성은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힘, 그래서 우리 초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로 떠올리는 힘이 바로 창의성이라면, 혁신은 그 떠올린 새로운 것을 현실화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혁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혁신을 하려면 창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라는 것은 디브리핑 세션에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엄청나게 기대를 하게 하네요. 네. 우리 디브리핑 세션도 기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컨퍼런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엑스포 얘기를 좀 해볼까요? 클레어는 엑스포 다니면서 어떠셨어요? 와, 정말 이게 이제 대륙의 사이즈가 달라서 그런지 규모에 일단 굉장히 놀랐고, 그 안에 딱 들어갔을 때 사람들의 에너지와 역동에 굉장히 저도 상기되는 그런 경험들을 한 게 기분이 좋았어요. 시간이 좀 더 있었다면 엑스포를 조금 더 많이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세션도 중요한데 엑스포를 좀 많이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엑스포에서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했죠. 우리 애는 인형 뽑기를 열심히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죠. 네. 또 다양한 그런 어떤 체험들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 셋 다 함께 했었는데 그냥 태블릿으로 다양한 컬러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거 고르는 거였어요. 다 고르고 나니까 마지막에 당신의 유형은? 하고 나오는데 제 유형이 액티베이터가 나온 거예요. 두 분은 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행동가잖아요. 그거에 굉장히 깜짝 놀랐고,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레고로 형상화하는 부분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좀 재밌어서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었던 부분에서 엑스포가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이 팀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우선은 엑스포 여러 가지 부스들 중에 저희랑의 인연이 있는 CCL, MTA 부스를 또 갔던 게 인상이 깊었거든요. 글로벌 리더십 센터인 CCL, 그리고 저희가 또 도구를 활용해서 경험학습을 좀 만들었던 MTA, 그 관련해서 저희가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오랜만에 또 만난 분들이어가지고 또 반갑게 또 인사도 나눴는데, 부스도 가장 크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하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컨퍼런스랑 엑스포 두 가지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전반적으로 기타 좀 우리가 공유할 만한 거 이야기를 이 팀장님 좀 해주실까요? HRD 담당자 분들 중에 아직 HRD 회원이 아니시라면 가입해 보시는 걸 적극 추천을 드리고, 가입하시면 매일 최신 HRD 트렌드랑 글로벌 우수 사례들이 메일로 오거든요. 그래서 HRD 엑스포에서 만난 회사들의 학습 설계 도구라든지, 그리고 진단지, 체크리스트들도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처럼 아이스에 참석을 하시면 이후에 90일 동안 또 녹화된 다시 보기 기능도 있어서 못 보고 지나치셨던 분들은 그 세션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R더들에게 계속 자극을 줄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많이 성장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라이프롱 러닝이라는 슬로건에 맞춰서 평생 학습에 기반한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리고 홈페이지를 살펴보니까 TD 캐퍼빌리티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는 해부자님께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고 매일같이 메일이 오고 있거든요. 그중에 저도 이제 탐색하다가 저 TD Capability 모델을 살펴봤는데 크게 세 가지 영역, 퍼스널 케이퍼빌리티, 개인의 역량 개발, 프로페셔널 케이퍼빌리티, 전문가로서의 역량 개발, 마지막에 오거니제이셔널 케이퍼빌리티를 임팩팅 하는 거래. 조직의 역량을 어쨌든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영역에 23개의 역량으로 나눠져 있는데 다 자가 진단할 수 있고 리포트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 진단 결과지를 보고 본인이 어떤 영역에 어떤 역량이 높고 낮은지, 무엇을 좀 개발해야 될지에 대한 이정표의 역할을 또 모델이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전반적인 ATD 아이스 다녀오거나 스케치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이은 디브리핑 세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클레어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이번 영상 이후에는 우리 초이님이 리더십 트랙만 열심히 파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ATD 25 아이스에서 보신 리더십 트랙에서 주요 세션들 내용을 압축해서 디브리핑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후에는 제가 조직 개발에 좀 더 포커싱을 해서 조직 개발에서 우리 한국 기업에서도 좀 적용할 만한 그런 팁들을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잘 시청하셔서 업무하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스케치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그런 것도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세션 선택하는 팁 같은 거. 맞아요. 제가 첫날 또 이렇게 실패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네. 뭐 어떻게 했었어요? 저는 풀 프로그램을 일단 보면서 마음에 드는 거 무조건 즐겨찾기. 다 해서 같은 시간에 중복되는 것들을 이제 필터할 때 뷰가 뜨더라고. 조회수 같은 거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이걸 관심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촉도라서 그걸로 좀 두 번째 추렸던 것 같고, 세 번째는 초이님이 말씀 주셨던 건데 그게 사전에 참석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참석자 수 어텐디스 해가지고 이제 몇 명이 지금 참석 신청을 했는지 그런 거 떴는데 남은 3일 동안 들었던 것 중에 그 참석자 인원이 많았는데 별로였던 세션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좀 유의미한, 물론 뭐 저만의 경험이라서 검증되진 않았지만 그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겹치는 게 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데 가끔 이제 큰 세션들은 녹화를 하잖아요. 녹화해서 이제 90일 동안 볼 수 있는데 나중에 볼 수 있는 것들은 어쨌든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후순위로 하고 현장에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세션들을 좀 선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남은 2, 3, 4일 차는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뭔가 세션을 선택하실 때 저처럼 그냥 내가 끌리는 거 선택했다가는 실패할 수 있으니까 뭔가 이런 좀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거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 좋네, 같은데. 이거 좀 넣어주세요. 그래, 좀 넣어줘요. 다시 찍을까? 전체적인 아이스 개요랑 리더십 트랙 중심으로 저는 이제 듣고 왔거든요. 저도 매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경험들이 축적이 되는 게 어쨌든 지금 올해만 보는 게 아니라 작년이나 재작년의 트렌드도 좀 보잖아요. 그리고 비슷한 기관에서 연이어서 발표하는 것들 듣다 보면 연결성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